안녕하세요. 책수의 코치 조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수업으로 경쟁도서와 참고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컨셉과 제목이 정해졌으면 이제는 목차를 만들기 전에 경쟁도서와 참고도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점에 가서 또 나에게 어떤 경쟁도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쟁도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경쟁도서란 바로 내가 쓰는 책의 컨셉과 같은 종류의 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독서에 관한 책을 쓴다고 하면은 이 독서에 관한 모든 책들이 나에게는 경쟁도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도서는 우리가 보통 20권에서 30권은 꼭 구매를 하라는 겁니다. 간혹 예비 저자들 중에는 자기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책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과 그리고 이 끌어오르는 열정으로 인해서 이 경쟁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책을 바로 써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차도 만들지 않고 바로 책을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책을 써내려가는 거는 맞지만은 무작정 그런 식으로 책을 써내려간다면 그러면은 그 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잘못하면은 자서전 형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서전 형식으로 쓰다 보면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자서전 형식으로 쓰게 되면은 책이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팔리고 안 팔리고는 둘째 문제고요. 아예 이 책 자체가 피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시큰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이 책이 피칭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담을 하실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책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책 쓰기 특강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 예비 저자들이 본인이 썼다고 원고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A4 용지로 아예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파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원고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논문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써서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원고는 좋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논문처럼 딱딱하게 책을 쓴다면은 이 책은 출판사에 피칭을 해도 출판사에서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경쟁도서를 구매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경쟁도서를 구매해서 읽어보면은 경쟁도서에서 어떻게 책을 써내려갔는지를 본인이 읽으면서 파악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도서를 구매해서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책을 통해서 책은 이렇게 써내려간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쟁도서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장점은 어떻게 합니까? 벤치마킹을 하죠. 그리고 단점은 수정 보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경쟁도서와 내 책, 내가 쓸 책의 차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써야지 오로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담만 줄줄이 써내려간다면 그거는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을 쓰기 전에는 컨셉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면은 경쟁도서를 반드시 구매해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144쪽을 보세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책은 제 책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책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중년들의 현실 상황을 그려낸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경쟁 도서를 어떻게 구매를 했느냐 하면은 인터넷 서점 있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서점을 서치를 한 거예요. 서치를 하면서 온라인 서점의 중년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중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엄청나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이 끝도 없이 나오는 책을 제가 다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하면서 저한테 필요하다고 싶은 것을 대충 간추렸죠. 그렇게 간추린 책들이 한 40권이 넘었어요. 40권이 넘었는데 너무 많죠. 20권에서 30권을 구매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40권이 나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해서 그 우선순위로 20권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때 구매했던 책들이 여기 144쪽에 보시면은 은퇴 후 40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위로받고 싶은 마흔, 벼랑 끝에 꿈을 세우라.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도서를 제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 책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책 외에도 또 제가 경쟁도서를 또 수시로 인터넷을 서치해 가면서 구입을 하고요. 또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구입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10여 권을 더 경쟁도서를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에 관한 책을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나의 경쟁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네, 바로 독서에 관한 책들이 경쟁도서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책 쓰기에 관한 책을 쓴다면 바로 책 쓰기에 관한 모든 책들이 나의 경쟁도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도서를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목을 정하거나 장제목, 꼭지제목, 이 경쟁도서를 통해서 각종 제목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참고도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도서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경쟁도서는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정말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돼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참고도서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참고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훑어볼 책이에요. 쉽게 훑어볼 책이고, 그리고 이 참고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발췌하기가 참 좋다는 거죠. 사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참고만 할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훑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참고도서도 뭐 괜찮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훑어보는 게 아니라 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참고도서는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거나 각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례를 찾기 위해서 참고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든 내 연구에 필요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례나 명언 등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발췌할 수 있다면은 그 책은 참고 도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148쪽에 보시면은 참고 도서가 나와 있어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를 참고한 참고 도서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이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청춘들에 관한 책이고, 제가 쓴 책은 마흔에 관한 책, 중년에 관한 책인데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참고 책이 됩니다. 참고 도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
아웃라이어, 확신의 함정, 청춘 스피치온,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변신. 이렇게 변신 등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소설책이잖아요. 옛날 소설책이지만은 소설책도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부의 지혜, 뭐 레미제라블, 기타 등등이 있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자, 이런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아프리카 청춘이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변신, 또 레미제라블, 돈키호테, 이런 것들은 이 소설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 도서로 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소설책이든 뭐 시든 또 수필이든 상관이 없어요. 참고 도서는 내가 거기서 발췌해서 인용이나 각색을 하게 되면은 참고 도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가 나열된 이 참고 도서들은 나의 컨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책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 책들을 참고로 해서 영감을 얻고 또 좋은 문장들을 사례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참고 도서도 경쟁 도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도서는 나에게 컨셉을 구체화시켜서 수준 높은 원고로 이끌어주는 이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참고 도서는 내가 쓰는 원고 지필 있죠. 이 원고 지필을 좀 더 맛깔스럽게 이렇게 꾸며주는 책 쓰기에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참고 도서에서 책 쓰기 재료를 꺼내와서, 그래서 그 꺼내온 것을 또 자르고 따듬고 해서 원고에 버무려가 넣게 되면 이것은 멋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한 권의 책으로 내가 출간하기까지 경쟁도서와 참고도서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경쟁도서와 참고도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